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약무의 한도인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아침이네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겠지만 나는 지금 미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연은 뭐 시간 되면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역시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한자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 생긴 꼬라지대로 나는 젊었을 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농사 지을 때인데 그걸 또 꼴에 아침에 일하는 척 하느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촌에 살았으니까 한 5시 정도에 일어나면 아침 초등학교가 거리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일을 시작해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운동장에 가서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동네 막걸리 집에 해장하러 갑니다. 일단 해장하러 가면 아침 6시 5시부터 시작된 해장이, 그 조금 앉아 있으면 또 다른 아는 사람이 또 해장하러 들어오죠. 그럼 그 사람하고 또 한 잔, 또 그 다음 사람하고 또 한 잔, 이런 식으로 새벽 5시부터, 그러니까 술집이 완전 문을 닫을 때까지 밤 12시 다음날 1시까지 계속 그 술을 마시는 그 생활을 3년이나 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술만 마시고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뇌가 망가졌더라고요. 그 어떨 때 내 이름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 대낮에도 그 전북 면 소재지 싸그리에 술 취하면 덜 누워가지고 지랄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나는 언젠가는 이 정신병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붙잡혀 살았거든요. 뭐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그런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내 꼬라지가 하도 내 신세가 처량해서 내가 만약에 정신병자가 된다면 뭐 우리 가족들은 나를 뭐 집에 놔두면 귀찮으니까 뭐 정신병원에 집어넣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적어도 정신병원에는 가는 일 없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뭐 뉴스 같은 걸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만약에 내가 또라이가 되면 완전히 돌아버리면 나를 정신병원 넣지 말고 조용한 절간에 넣어놓으면 한 3개월이면 제정신을 돌아올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쓰고 편지 형식으로 쓰고 나니까 딱 마치니까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게 그냥 줄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뭐 봄물이 터졌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완전히 봄물이 터진 같이 그냥
줄 흘러내리더라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게 모든 게 술 때문에 그런데 오늘부터 술 안 마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찢어버리고 오늘부터 술 안 먹는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인데 그날부터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술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꼴을 보기 싫어.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기적인데, 술 끊다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한 생각으로 술이 끊어지더라고요. 내 생각인데, 그때 이제 3년 동안 술을 그렇게 마시니까 엄마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집안에 술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술 끊는 약을 몰래 타먹이는, 술에 타먹인다든지 해서 먹이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었거든. 아마 내 생각에는 엄마가 지금의 저 천사의 형수하고 합작해서 술 끊는 약을 먹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안 그러면 술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3년 동안 주식으로 먹던 술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날부터 술을 끊고, 그 다음부터 술이 또 마실 수 없는 게, 내가 3년 동안 술 마시고 그렇게 살던 때는 이 세상이 그냥 이 반투명 유리를 통해서 보는 세상 같은 흐릿하게. 그런데 술 끊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이거 완전히 투명 유리를 통해 보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반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깨끗한 유리를 통해서 보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난 그 상태를 다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게 절대로 그 상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다시는 술 자체가 아예 내한테 침입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랬던 술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거 뇌세포가 망가져 내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나는 이걸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일단 정신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거 하려면 그때 TV나 이런 데 보면 사기꾼 의사 놈들이 나와가지고 뇌세포를 한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 그런 지식을 습득했는지 지금도 기억은 안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책은 열심히 읽었으니까 어떤 책 속에서 봤겠지요. 모든 것은 재생 능력이 있다. 그런데 재생 능력이 내가 습득한 지식으로는 재생 능력이 있는데 왜 내 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모든 건 다 재생 능력이 있는데 생명체 중에, 아니면 특히 이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제품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뇌. 이게 회복되지 않을 리가 없다. 한번 회복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가 시작해낸 게 한자 공부였습니다. 한자를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 그때 내가 수리조합이라는 데를 임시직으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아침에 출근해보면 그때는 관공서니까 조간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신문을 들고, 그때는 한자를 안 쓰던 시기여서 난 그 신문 사설을 한자를 바꿔보기로 했어요. 신문 사설이 한자 안 섞였으니까 읽다 보면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이게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 이제 우리는 한자가 많은데 한자가 쓰지 않으면 잘 뜻이 안 통하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순수한 우리말도 있고 한자도 있고 섞어서 쓰는데, 그래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한자로 바꿔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일단은 한자를 공부하려면 옥편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옥편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 근래에 산 옥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큰 옥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바닥만한 옥편을 일단 한 권 샀어요. 그래서 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국어 대사전, 이 정도 두꺼운 국어 대사전이 있었어요. 그 대사전하고, 그 다음에 한자 서점에서 한자의 부수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이 있었어요. 한자 자습서. 그걸 한 권 사가, 그러니까 신문하고 이 옥편하고 한자 자습서하고 국어 대사전하고 그걸 같이 갖다 놓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한자 공부하던 방법, 내가 고안한 방법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신문을 사서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천북면 동산인데, 만약 신문 사서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이 동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천북면 동산 이러면, 이게 동네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동네 이름 보통 동력동자, 매산자 써가지고 동산 이렇게 쓰니까 이 동산을 알겠는데, 또 다른 문장 맥락에서 보면 이 동산이라는 말이 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잖아요. 동산, 부동산, 동산 할 때 동산.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국어 사전을 찾아봅니다. 국어 사전 찾으면 동산 찾으면, 동산이란 것도 이게 동네 이름 동산도 나오고, 이런 동산, 부동산 할 때 동산도 나오겠지요. 그러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 동산이 맞겠구나. 그러면 이 동자를 이제 옥편에서 찾아보는 거죠. 동자를 옥편에서 찾아보고, 또 아니면 산자를 찾아보고, 여기에 또 연관된 또 다른 단어를 동자 같은 동력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계속 옥편을 찾아보고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 한자의 맨 처음에 기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파생되어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그걸 하다 보면 고사성어도 읽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딱 1년 했습니다. 딱 1년 했는데, 지금 웬만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도 전혀 이해가 안 갈 거고, 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도 내하고 한참 이야기해도, 내가 굉장히 한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착각들 합니다. 옛날에 우리 나이 때는 어떠다가 어떤 동네 따라가 서당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서당 공부를 한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압니다. 거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딱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딱 1년 하고 나니까 기억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요즘 의사 사기꾼들이 거짓말하는데 그거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에도 옛날에 저 같은 그런 정도로 이거 알코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하면 언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품인데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어 놨을 리가 없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쓰면 다시 회복됩니다. 어서 사기꾼 연놈들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것도 순수 사기꾼들입니다. 약만 팔아 처먹으면 되거든, 저거는.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고, 그 인간들 사는 방법, 그 인간들 살고, 난 내대로 살면 되니까. 한자 놀이를 하려면,
그럼 이것도 하나 구입할 정도가 안 돼가지고 등산 양말에다가 그 타월 하나, 헌 타월 하나 구겨 넣었습니다. 넣어놓으니까 이거 참 좋으네요. 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자 놀이를 하려면 일단 옥편 한 권 있어야 됩니다. 옥편을 사다 보면 물론 두꺼운 게 좋겠죠. 이거 열어보면 맨 앞장하고 맨 뒷장하고 이 첫 장의 뚜껑을 열면 이 부수표가 나옵니다. 일단 한자 놀이를 하려면 이 부수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듣기로는 200 몇 자가 된 줄 아는데 앞뒤에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옥편을 검색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옥편을 우리 국어사전 사용하듯이 아주 편하게 어릴 때부터 뭐 중학교 때 한자 시간에 이 옥편 사용법을 그때 밖에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 그때 이걸 체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연스럽게 옥편을 쓰는데 뭐 이 정도는 보통 사람들 다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옥편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하고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옥편 사용하는 법을 동양 사상을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거는 완전한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공부밖에 못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이 부수자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또 해보면 재밌거든요. 일단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